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만 TSMC가 여전히 배가 고픈가 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생산 라인을 거침없이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서 이번엔 중동입니다. 기술력에서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데 TSMC의 독주를 과연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TSMC가 해외 기지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까지 넘보고 있다고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TSMC가 추진하는 공장은 월 10만 장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기가팹으로 현재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조성 중인 6개 공장 단지와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TSMC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 대만 현지에선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TSMC가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무슨 엔비디아, 애플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부 TSMC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오죽하면 업계에선 이 TSMC 없는 AI는 없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3나노 공정 완전 가동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양산 이후 역대 최단 기간인 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에 도달했는데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 하반기 양산 예정인 2나노 공정은 이보다 더 빠른 4개 분기 만에 완전 가동률을 찍을 것으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애플 외에도 퀄컴, 미디어텍, 인텔, AMD 등 큰손 고객들이 벌써부터 2나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TSMC도 2나노 공정 고객이 3나노, 5나노보다도 많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이 역시도 TSMC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네, 흔히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면 칩을 서로 연결하고 전력이 잘 통하도록 포장하는 후공정 작업을 뜻했지만 지금은 칩의 배치나 구성 등에 따라 성능과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작업이 됐습니다. 이 TSMC는 첨단 패키징 시장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별도 시장 점유율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엔비디아부터 AMD,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대표 빅테크들이 쓰는 칩이 모두 이 TSMC의 코어스 공정으로 패키징됐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삼성전자가 2.5D 패키징 기술을 공개한 게 2018년인데 이보다도 한참 빠른 2012년 코어스 기술을 선보이면서 탄탄한 파운드리 생태계의 기술력과 오랜 업력까지 더해지면서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칩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첨단 패키징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3년 전 우리 돈 61조 원 수준에서 2028년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TSMC는 코어스 기반의 패키징 매출을 매년 50%씩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차세대 패키징 기술까지 내놓은 상태죠? 네, 최근 초대형 고집적 패키징 기술인 시스템온 웨이퍼 X, 이른바 SOX를 공개했는데요. 반도체는 발열로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이 기판 크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력이 달라지는데 TSMC가 공개한 차세대 패키징은 아예 기판이 필요 없습니다. 고비용이 요구되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웨이퍼 상태에서 칩 간 연결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기존 코어스 대비 성능을 최대 40배가량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내후년부터 대량 생산에 착수하겠다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TSMC 얘기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삼성전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위에서는 TSMC의 약진의 고배를 마시고 있고 또 밑에서는 중국 파운드리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TSMC와 폭스콘 등 대만 AI 생태계가 원팀으로 똘똘 뭉친 점이 뼈아픈데요. 젠슨 CEO는 최근 TSMC의 코어스 기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말하기까지 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고급 패키징을 하고 있지만 외면받는 모습이고요. 최근 닌텐도를 비롯해 국내외 AI 팹리스 기업에서 7, 8나노 수주를 따내며 가동률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최첨단 공정인 3나노는 이렇게 TSMC의 큰손 고객들을 연거푸 뺏기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 구글도 당초 삼성전자 3나노 공정에서 만들기로 했던 자사 텐서 칩을 TSMC로 전환하기로 했고 퀄컴과 AMD 등 주요 고객사 역시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3나노 공정 수율은 50% 수준에 머무르면서 양산을 선언한 지 3년 차에 돌입했는데도 여전히 진전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새 글로벌 시장 3위 자리까지 채고 올라온 중국 SMIC는 이 삼성 파운드리의 격차를 더욱 좁히고 있는데요. 부족한 가동률을 7나노, 5나노에서 채우고 있던 삼성 입장에선 또 다른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봅시다. 남은 네. 선택지를 보면 첨단 공정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올 하반기 2나노 경쟁의 막이 오르는데요. 이 선두 TSMC와의 추격자 삼성 모두 하반기 양산에 들어갑니다.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처음 적용하는 TSMC와 달리 3나노부터 관련 너를 쌓는 삼성전자는 2나노에서 점유율 격차를 좁혀 발판을 만들겠다는 구성인데요.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위해 TSMC 출신 임원까지도 영입을 했는데 다만 TSMC의 2나노 수율이 이미 삼성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 고도화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발 빠르게 시작했지만 TSMC의 2나노 수율은 현재 60% 수준까지 올라와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까지 도달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30-40% 수준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은 TSMC가 2028년 양산 예정인 1.4나노 공정에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차세대 노광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삼성은 내후년까지 같은 공정에 해당 장비 상용화를 준비 중인 만큼 TSMC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틈을 타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기 투자와 안정화 부담이 크고 또 차세대 기술 도입은 필연적으로 생산 리스크와 수율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